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 전산정업부 수속되어 있는 남재창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이제 저희 그 지도 교수님도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셨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저기 또 AI 쪽으로 넘어오셔서 저 업스테이지 창업하신 김소은 교수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단동에 와서는 이제 아이즐이라고 인텔리전스 소프트 엔지니어링 랩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AI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위한 AI 이런 관점에서 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AI 백그라운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AI를 바라보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저희 도메인에 대한 어떤 소개 차원에서 어,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했던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하나라고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많이 그 동의해 줄 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비중이 적었다면 이 딥러닝 나오고 GPT 나오면서 정말 많은 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컴퓨터 공학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개발에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스페시픽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들이 따로따로 나오지만 여기에 좀 제네럴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인공지능과 같아지는 어떤 이런 큰 변화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 분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 분야가 있고 AI 연구 분야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좀 되게 루즈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다가 점점 이제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좀 이제 교집합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자들이 AI 쪽 커뮤니티에 논문도 많이 내기도 하고 AI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타 컨퍼런스에 이렇게 논문을 많이 내는 약간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느낌도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좀 구분 없이 좀 합쳐지는 이런 연구 어떤 커뮤니티 변화들이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좀 재밌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지난 4월에 그 ICST라고 저희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 의석술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학부생들을 함께 쇼페이퍼 썼던 좀 재밌는 좀 실험을 한 논문이 발표가 됐었고 그 내용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Pre-trained Model for Bytecode Instruction인데요. 바이트 코드는 아시다시피 자바 소스 코드 파일 컴파일하면 나오는 바이너리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피 코드 적혀 있고 그냥 뭐 0101 적혀 있는데 헥사데시말로도 열어볼 수 있고 요 바이트 코드로 어, 좀 랭귀지 모델 같은 거 만들면은 어떨까? 요런 좀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요크대학교에 저희 협업하는 그 연구 그룹이랑 또 최혜 교수님도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지금 이제 LMM이 제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들을 쫙 보내주면은 하이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로 코드를 너무나 잘 생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개발자분들도 이렇게 지금 요거 LMM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생산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요. 어, 이게 좀 사람의 휴먼 인터벤션 없이 그냥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가 바로 수정이 되고 작성이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자연어로 이제 요구사항들을 랭귀지 모델에 보내게 되면 바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가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좀 흐름대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그 하이레벨 프로그램 랭귀지의 패러다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지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났고, 근데 과거에 이제 그 개발 어떤 방법론들이 바뀌면서 맨날 기계어로 했다가 뭐 펀치카드 했다가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하이레벨 오랫동안 썼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이 너무 잘 나와서 좀 한 번 더 좀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이 랭귀지 모델 자체가 컴파일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좀 했던 시도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그 소스 코드 생성이나 버그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거나 여기에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스 코드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 말은 여전히 휴먼 개발 프로그램 랭귀지를 다루고 리뷰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이제 가정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좀 뭐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이제 한 발짝 멀리 내다보면서 좀 이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 쪽으로 좀 랭귀지 모델이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 기반으로 사전학습 모델 만들어서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잠재력이 있을지를 약간 좀 탐험하는 이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닷 클래스 파일 자바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열어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헥스 코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카페베베는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에 이제 매직 넘버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헥스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스트링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은 옆에 이제 좀 구조 에디터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트 코드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해본 내용인데요. 이 자바 프로젝트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은 그 메이븐 빌드 툴 좀 써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자르 파일, 뭐 클래스 파일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클래스 파일을 상당히 많이 모아서 이제 T5 모델이랑 버트 모델에 이제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트 T5, 바이트 버트. 실제로 이제 코드 쪽에서는 코드 T5랑 코드 버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고,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그 파일 안에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있을 때 이제 마스크를 했습니다. 블랭크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델이 여기 있는 헥사데시말 정보들을 잘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비교할 만한 모델이 따로 없어서 이제 GPT 모델 4.0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제로샷으로 프롬프트를 좀 날려가지고 이제 얼마나 요 블랭크들을 잘 맞추는지 요 세 모델을 한 비교한 게 이제 전체 어플아치의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으로는 8,000개 클래스 파일을 이용했고 테스팅 쪽에서는 12,000개 클래스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이제 모델 셋업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토커나이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이트 코드는 내추럴 랭귀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토커나이저부터 처음부터 새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버추얼 머신 기술 문서가 이미 오라클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가 가상의 기계 머신의 어, 머신 코드이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저희가 바이트톡이라고 그, 그 헥사데시말을 이제 의미 있는 단위로 그 설계된 그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토크나이저를 구현을 했고 이것도 오픈 소스로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톡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헥사데시말로 써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이제 각각의 의미대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대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큰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 그 트랜스포머 모델, 그 T5랑 버트 쪽 모델로 한번 사전학습 모델을 어, 이제 빌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트레인 그 마스크 스팬 프레딕션을 태스크로 잡아가지고 성능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케이션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트레인 로스하고 블리데이션 로스 바이트 T5랑 바이트 버트의 트레이너스 밸리션 로스를 한번 측정을 해서 좀 가능성 있는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트 T5랑 바이트 버트 그리고 GPT-4o 요거의 이제 그 스팸 마스킹 태스크의 성능을 좀 비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그 GPT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트 코드를 뭐 훈련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샷 러닝을 통해 가지고 요 템플릿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팟 마스 테스팅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바이트 T5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제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이제 관찰을 했고, 이제 바이트 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줄어드는데, 약간 좀 오버피팅 문제가 있는지, 밸리데이션 로스에서는 이제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전학습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GPT-4 모델하고 바이트 T5하고 바이트 버트 그 빈칸 맞추는 그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한 48만 개 정도의 이제 블랭크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고, 어큐러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훈련이 잘 아직 바이트 코드가 훈련은 안 되어 있는지 이 정도 0.3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왔고, 바이트 T5하고 바이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두 배 이상의 이제 성능을 이제 두 배 이상의 성능을 이제 좀 어크레시 성능을 보여줘서 이 정도면은 어 이렇게 바이너리 쪽으로도 사전학습 모델 이용을 해서 또 랭귀지 모델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요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요. 저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다양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안 쪽에 그 클래스 파일들 뭐 백엔드 쪽에 자바 백엔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클래스 파일들을 이제 개발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자동으로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보안 문제도 찾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고쳐서 이렇게 클래스 파일 대차만 사실 시키면 이제 이렇게 라이브 패치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해 보려고 지금 사전학습 모델 가지고 더 확장해 가지고 지금 모델 더 빌드하고 있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년 뒤, 2년 뒤에 뭐 또 좋은 결과 있으면 또 워크숍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for SE라고 AI 기술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고민해 하다가 나온 그런 이제 간단한 짧은 연구라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 이제 저희 실험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논문 통해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어, Hallucination by Code Generation LLM 텍사노미 벤치마크 미티게이션 앤 챌린지라는 이제 짧은 서베이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그 AI를 소프트웨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연구들이 이제 최근 뭐 2년 내에 계속 이머징하는 추세이고, 하지만 요쪽 내용들을 지금 춘추전국 시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리가 아직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 학부생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박사과정 때 함께 연구했던 우리 동료 교수님들, 이제 고려대 또 서울대 그다음에 인스트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고요. 최근에 이제 에이시안 컴퓨팅 서베이제 지금 서밋을 해서 언더 리뷰 중인 논문입니다. 근데 아키브에 올렸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 들으시고 한번 논문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흥미로운 좀 관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소프트웨어 버그다. 이 관점으로 저희는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제네레이션 LML, 코드 생성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ML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된 코드가 잘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서베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연구 자체가 내추럴 랭귀지 기반의 랭귀지 모델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 쪽에서는 그 서베이가 아직 체계적으로 몇 가지 있긴 한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코드 LMM 중심의 할루시네이션에 관련된 뭐 텍사노미부터
그다음에 커즈 어널리시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법들이 현재 나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논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텍사노미, 벤치마크 매트릭,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그 할루시네이션, 코드 생성 잘못된 거 미티게이션 하는 그런 기존 연구들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베이를 진행을 할 때, 키워드로는 할루시네이션하고 코드 제너레이션 이두 개질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구글 스콜라에서 검색을 했고요. 비교적 이런 관심들이 생겼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나온 논문들 위주로 또 키페이퍼들 위주로 저희들을 논문들을 좀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타이틀, 앱스트랙, 인트로 중심으로 매뉴얼하게 리뷰를 했고, 그다음에 스노볼링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당 논문들의 사이테이션들을 쫓아가면서 관련된 논문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52편의 논문들을 저희가 이 숏 서베이에서 좀 살펴보았고요. 보시다시피 한 반 이상의 논문들은 아직 그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저널에 퍼블리되지 않고 아키브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시는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 탑 컨퍼런스고 TSE는 탑 저널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논문들이 좀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또 AI 쪽 커뮤니티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AI가 연결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여기 좀 보실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이머징하는 그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왕성하게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금 심사받고 있는 중에 논문들이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논문 서미션하고 보니까는 이 아키브에 올렸던 논문 중에 어떤 논문들은 이제 벌써 이제 억셉이 돼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런 논문들도 이제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논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텍사너미하고 미티게이션 어프로치랑 벤치마킹 요 세 가지 토픽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분포를 좀 보니까 이제 논문들이 이제 텍사노미만 다루는 논문들이 한 5편, 그리고 이제 논문 한 편이 이제 텍사노미랑 미티게이션 어프로치 벤치마킹 한꺼번에 좀 다루는 그런 논문들도 좀 있었고요. 요런 좀 분포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에 대해서 언급하는 논문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텍사노미 쪽 먼저 정리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 논문들이 그 텍사노미를 다 중구난방 자기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가 그 이미 퍼블리신 논문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 할루시네이션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신텍스 문제, 컴파일이 안 되는 문제들. 두 번째는 이 런타임 문제들. 이 런타임 문제는 왜 생기냐면 이제 그 사용해야 될 외부 API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드 생성을 잘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혹은 코드는 생성이 됐는데 이제 디파인이 되지 않은 변수라든가 함수들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기존 레퍼런스들에서. 그래서 요 런타임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일도 잘 되고 잘 돌아가요. 하지만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이제 구현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할루시네이션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 번째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카테고리는 어, 코드 뭐 잘 돌아가고 이게 뭐 컴파일도 잘 되는데 코드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보안 문제가 있는 코드가 있을 수 있죠.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카피해서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면은 나중에 만든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 범주 안에 들어가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드 생성의 할루시네이션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어,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아마 대부분의 할루시네이션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충분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서베이 논문을 통해서 새로 정리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하고 매트릭스 내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저희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한 7개 정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저희들이 좀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요 코드 컨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랭귀지를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셋의 양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파이썬 위주의 데이터셋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파이썬이 AI 쪽에 많이 쓴 언어이기도 하고 또 랭귀지 모델 자체가 파이썬 코드를 또 잘 생성해 주기도 하고
이런 쓰임새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이렇게 파이썬 위주로 좀 보여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분야 관심 있어서 연구하고 싶으신 AI 연구자분 계시면 뭐 이런 벤치마크에서 이따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매트릭은 또 되게 중요한 게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할루시네이션의 어떤 디텍션을 한다든가 미티게이션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자, 그 매트릭으로 평가를 할 건가. 그래서 생성된 코드가 정말 제대로 잘 생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매트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쪽은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이런 매트릭 관련된 평가 매트릭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하고 바꿔서 좀 사용되는 매트릭들이 이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앳K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야 될 이제 코딩 문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그 LMM 시켜가지고 뭐 K개만큼 코드를 생성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느냐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어, 계산해가지고 이제 할루시네이션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평가하는 매트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이제 또 맞아야 되는 개수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고정시켜서 크게 해가지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매트릭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 외에 할루시네이션 디텍션 하는 것도 이제 비율 위주로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매트릭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리콜이나 프리시전이나 어크레시 요거 F1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많이 또 사용하는 매트릭인데 여기서도 약간 좀 혈류시는 상황에 맞게 수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매트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트릭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커즈 어널리시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서베이 하면서 과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왜 생성이 되는가 부분들을 레퍼런스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할루시네이션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문제. 두 번째는 모델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를 잘 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요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퀀터티, 그다음에 퀄리티의 문제. 요거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보았고요. 그다음에 모델 자체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 매출익이나 벤치마크의 어떤 이런 게 적합하지 않아서 모델 자체가 좀 훈련이 잘못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세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프롬프트.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뭐 코딩 태스크를 줄 때 좀 애매하게 물어보거나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좀 잘못된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모델은 생성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 보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희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또 새로운 지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티게이션 스트레이치로는 저희들이 이제 서베이 한 범주 내에서 찾은 기법들은 한 총 5가지 정도가 되고요. 아마 지금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가지고 아키브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적으로는 이 할루시네이션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좀 수정하거나 고치려는 그런 논문들이 또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베이 기간 중에 찾았던 기법들은 한 요 정도로 되고요. 요약 정리를 하자면 요 기법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개선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어그멘팅 해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식의 기법들을 적용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법들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의 내부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성능을 좀 개선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우리가 버그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요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의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는 연구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진행 중에 저희들이 현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의 분류라든가 그다음에 원인의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서베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랩실에서는 이제 좀 소스 코드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를 개선해 가지고 더 좋은 코드를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API 지식이 없어 가지고 코드를 잘못 생성하는 문제들이 꽤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GitHub나 이런 데서 코드에 코드를 마이닝해서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할루시네이션 좀 완화하는 좀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지금 새로운 연구들을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혹시 추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뭐 다음에 워크숍 때 나누고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